하지만 때때로 코로나 물질 방출이라고 알려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슈퍼컴퓨터로 만든 이 영상은 폭이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플라즈마 구름이 지구를 향해 밀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태양 입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지표면과 충돌한다면 치명적인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며 어떤 생명체에게든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겁니다. 다행히도 지구는 방어막이 있습니다. 자기권이라 불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장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 영상은 자기권을 가장 자세하게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 영상들은 자기장을 감지하는 우주 탐사선 5대에서 보내온 자료로 만들었으며 테미스라고 불리는 우주 탐사선 네트워크는 역장이 태양에게 끊임없이 폭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역장의 형태는 역장을 강타하는 방사선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데 직경이 3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희미한 눈물방울처럼 생겼습니다. 태양 입자는 파도처럼 밀려와 자기권을 강타하지만 대부분은 튕겨나갑니다. 하지만 코로나 질량 방출이 일어나면 하전입자들이 자기권 외층을 뚫고 들어옵니다. 이제 하전입자들은 거침없이 지구로 돌진합니다. 지구의 자기권 내층은 방사선을 극지방으로 비켜나가게 하며 자연이 연출하는 놀라운 장관을 유발합니다. 바로 북극광과 남극광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지구의 2차 방어막을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플라즈마 고리가 남극과 북극을 둘러싸며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속도로 대기권 상층부와 충돌하며 공기 우원자들을 들뜬 상태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공기 우원자들이 빛을 발합니다. 산소는 적색광과 녹색광을 방출하고 질소는 청색광을 방출합니다. 대기권 상층부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이 에너지는 모든 지구 생명체에게 돌연변이를 일으켰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는 수백만 년 동안 태양의 치명적인 방사선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방어 수단도 대기권이 생명체를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설령 생명체가 없는 곳이라 해도 대기권 상층부 아래에는 더욱 강력한 보호장치들이 존재합니다. 지구의 대기권은 파괴되기 쉬운 자원으로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는 얇고 푸른 막입니다. 산소와 질소로 이루어진 이 얇은 막은 태양에서 퍼붓는 광선과 열기로 극도의 압박과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태양의 강력한 위력에 대기권은 산산이 흩어졌을 겁니다. 야간에 우주에서 본 지구는 사방에서 번개가 번쩍거립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기거하는 우주 비행사들은 저 아래 지구에서 발생하는 뇌우의 강도와 빈도를 보고 종종 놀라기도 합니다. 지구는 이렇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뇌우가 왜 필요할까요?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지구 대기가 안정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매일 햇빛과 수증기가 힘을 합쳐 4만여 개에 달하는 뇌우를 생성합니다. 구름은 엄청난 양의 전하를 축적합니다. 뇌우 안에선 30분마다 평균 100메가와트의 전기가 생성됩니다. 이 정도면 토론토 전체에 1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죠.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면 음에너지를 번개의 형태로 지상을 향해 방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전하를 하늘 위로 방출합니다. 모든 뇌우에서 거대한 전하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대기권 외곽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전리층인데 주로 수소와 헬륨 가스로 이루어진 얇은 막입니다. 이제 이 얇은 전리층과 전하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최초로 볼 수 있습니다. 전리층은 전기전도체와 같은 역할을 하며 지구 곳곳으로 전하를 퍼뜨립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런 전자회로가 없다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두가 뇌우 안에서 번개의 형태로 발생하는 놀라운 화학 반응 덕분입니다. 뇌우 속의 전하는 계속 커지다가 그 힘이 너무나 강해지면 공기가 이온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작은 길이 형성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번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람의 엄지손가락보다 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5배나 높습니다. 공기를 가르며 타오르는 번개는 공기 중의 질소 분자를 분열시킵니다. 산소는 질소와 결합해 질산염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모든 단계에서 보이지 않게 얽혀있는 복잡한 체계를 발견했습니다.
서서히 일어나는 과정과 순식간에 일어나는 과정이 서로 연결돼 있고 끊임없이 순환하는 주기는 무수히 많으며 죽음, 부패, 재생과 재탄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과 햇빛의 강력한 힘은 물론이고 전자기장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정교하게 균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자연현상입니다. 35억 년 동안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유지시켰던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 덕분에 우리는 지구의 오래된 과정들 속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탄생시켰던 복잡한 체계를 활용해 지구를 변모시켰습니다. 거주지를 통제하는 우리의 능력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우월한 생물종이란 지위를 선사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영향력은 지구 땅덩어리의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주로도 시야를 넓혔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그 속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지구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우리는 인공위성처럼 지구를 내려다보며 우리 자신이 지구를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번개보다 많은 양의 질산염을 생산하고 있고 전 세계의 화산보다 더 많은 유황을 대기 속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이 흡수하는 양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도시들은 먼지를 발생시키며 뇌우를 촉발하고 강수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많은 순환 주기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면 인간이 미치는 영향은 자연적인 과정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가스들도 결국은 지구가 만들어낸 동물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나 해류의 움직임, 숲과 대량 증식한 플랑크톤에서 배출한 산소와 달리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위성 덕분에 우리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문제에 대해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우리의 눈을 대신해주는 인공위성은 어떻게 균형을 이루며 자연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